교수님, 언제까지 사모님한테 숨길 거예요? 아버지의 연구실 문틈에서 젊은 여자가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누구야? 엄마는 항암 치료 중이었고 제 결혼식은 2주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집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 안이나 병원인가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식 날 모든 게 한 번에 터집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이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가족의 배신 앞에서 무너진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민서연이고 32, 제약회사 과장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여자만 본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 치료 끝나면 정리할게. 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방암 3기, 저는 결혼식 2주 전. 이 사실을 말하면 누군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부터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퇴근 후 연구실, 그리고 매번 같은 아파트.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그 요일이 반복됐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게 하나 더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통장에서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라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정말 병원으로 가고 있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주문한 건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아버지 연구실 책상 밑에 숨겼어요. 이틀 뒤 파일을 들었을 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결혼식이 이제 5일 남았거든요. 이 타이밍에 터트리면 결혼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상태도 생각해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그러면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병실에 갔어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를 깨웠어요. 엄마,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왜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엄마가 몸을 일으켰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울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제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작년 8월이었어. 내 아버지 핸드폰 문자를 우연히 봤단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뜨더라고. 여보, 오늘 못 만나요? 라는 문자였지.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했어. 야근이 잦아졌거든. 그래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단다. 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탐정이요? 그래. 전문가한테 맡겼지. 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여셨어요.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봐. 파일을 넘기는데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와 이수진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치였어요. 엄마 이걸 왜 혼자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말하면 내가 힘들까봐. 그리고 네 결혼 준비도 있었잖니. 엄마 혼자 정리하려고 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울지 마. 이제 끝낼 거야. 파일을 더 넘겼어요. 그때 제 손이 멈춰섰습니다. 사진 속에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아버지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김 교수 부인이야. 뭐라고요? 네 아버지 동료 김성훈 교수. 그 사람 부인이란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수진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2명이야. 어머니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여자와 아버지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날짜를 보니 3년 전부터였습니다. 이수진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 저 여자야. 3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어. 그러다 2년 전에 이수진을 만난 거지. 제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어요. 미친. 어머니가 파일을 덮으셨어요. 서연아 들어봐. 엄마는 원래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단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이요? 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내 결혼식披露宴에서 끝낼 거야. 하객들 앞에서 전부 폭로할 거란다. 제가 놀라 물었어요. 결혼식에서요? 그래. 200명 넘는 사람들 앞에서 신랑 부모님도 계시고 네 아버지 동료 교수들도 오잖니? 김성훈 교수 부부도 초대했어.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근데 그러면 제 결혼식이 괜찮아. 오히려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되겠지.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서연아, 엄마 도와줄 수 있겠니? 잠깐 망설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우리 함께 준비하자. 그날 밤부터 어머니와 저는 공모자가 됐어요. 다음날 저녁 어머니 병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노트북을 켜셨어요. 일단 피로연 순서를 확인하자. 화면에 진행표가 떴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양가 부모 인사, 축사, 케이크 커팅. 축사 순서에 엄마가 들어갈 거야. 신부 어머니 축사라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폭로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USB를 꺼내셨어요. 여기 전부 담겨 있단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5년치 증거야.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물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 근데 아빠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눈치 못 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잖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설사 눈치챈다 해도 상관없어. 이미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까. 어머니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이혼 소송 준비도 끝났단다. 변호사 선임도 했어. 재산 분할 위자료 전부 계산 끝났지.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로 약해 보이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셨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탐정 고용하고 바로 시작했지.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어머니가 노트북을 덮으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복수하려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났어. 그것도 2명이나. 내 치료비를 빼돌려서 그 여자들 생활비로 썼단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사람은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 교수 자리도 명예도 전부 무너뜨려야지. 제가 물었어요. 그럼 김 교수 부인은 어떡하고요? 그 여자도 같이 망가뜨릴 거야. 결혼식 날 남편 앞에서 불륜 증거 공개되는 거지. 부부관계 끝날 거고. 이수지는 대학에서 쫓겨날 거야. 교수와 제자 부적절한 관계니까. 어머니는 모든 걸 계산하고 계셨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엄마 무섭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지?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해. 그래야 후회 없이 끝낼 수 있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워, 서연아.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결혼식을 위해서였죠. 의사가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고집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반겼어요. 여보, 많이 힘들었지? 이제 집에서 푹 쉬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고마워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USB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내일이네, 서연아. 네, 엄마. 떨려요. 나도 떨린다. 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USB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거 필요현장 음향 담당자한테 미리 전달해. 엄마가 신호하면 바로 틀 수 있게.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잘 됐어요. 아빠가 벌 받는 거 제대로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내일 보자. 내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날을.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윤혜진입니다. 올해 59. 35년을 민철호와 함께 살아왔어요.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건 24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였죠.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남자였어요. 결혼하고 딸을 낳고 그 사람이 교수가 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작년 8월까지는요. 그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여보, 오늘 못 만나요? 발신자는 수진.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봤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교수님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인터넷을 켰어요.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죠. 후기가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다음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남자 탐정이 저를 맞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 뒤를 좀 밟아주세요. 사진과 인적사항을 건넸죠. 2주만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2주 후 탐정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시겠습니까? 다음날 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열어보세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수진 38세, 대학원생입니다. 남편분 제자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2년.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모님, 탐정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 파일을 펼쳤어요. 남편과 또 다른 여자.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분은 김 교수 부인입니다. 남편분 동료 교수 부인이고요. 이쪽은 3년째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명을, 네,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어요. 이수진 씨는 주로 화금일, 김 교수 부인은 주로 수목, 요일별로 나눠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추가 조사 원하십니까? 네, 6개월 더 해주세요. 매일 기록해 주시고요. 사진, 영상, 녹음 전부 확보해 주세요. 탐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이나요? 네,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남편한테 웃으며 밥을 차려줬죠.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고마워 여보.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탐정을 고용했다는 것도, 제가 전부 알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당장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한테 알렸어요. 여보, 나 암이래.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디가? 유방이야. 3기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연기 참 잘하네. 밤에는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낮에는 걱정하는 남편 행세를. 항암 치료가 시작했어요.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탐정한테서 매주 보고가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2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도. 심지어 더 자주 만났죠.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어요.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치료비 명목으로 가져갔던 돈, 실제 병원비는 2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가야겠다고. 완벽하게 무너뜨려야겠다고. 그리고 딸 서연이 결혼 발표를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축하한다, 딸.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하객 200명이 모이는 자리. 남편 동료들도 오겠죠? 김 교수 부부도 초대하면 완벽한 무대였어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6개월치 사진, 6개월치 영상, 6개월치 녹음, 통장 거래 내역, 호텔 카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캡처.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해주세요. 재산 분할은 8대2로 가능할 겁니다. 위자료도 최대한 받고 싶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로 바쁜 아이한테 짐 지우기 싫었죠. 그런데 딸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병실에 와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전부 말해줬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것도 6개월 전부터. 딸이 놀라는 얼굴을 봤어요. 우리 함께 끝내자. 네 결혼식에서.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했어요. 결혼식 D-7일.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이 반겼어요. 여보 힘들었지? 이제 집에서 쉬어.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어요. 7일, 6일, 5일, 그리고 오늘 결혼식 당일 아침입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빠졌지만 가발을 썼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끝이야. 35년의 거짓말. 오늘 전부 무너뜨린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예복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강해 보였어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담긴 작은 물건. 오늘의 무기였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응, 나가자. 차를 타고 웨딩홀로 향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 정말 예쁘겠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될 거예요. 남편은 제 말뜻을 몰랐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남편 동료 교수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김 교수 부부도 보였습니다. 김 교수 부인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어머, 그러게요. 오늘 끝까지 계세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김 교수 부인은 의미를 몰랐죠. 피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 무대 위 대형 스크린, 음향 담당자한테 USB를 건넸어요. 제 차례가 되면 이거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남편이 앉았어요. 긴장되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정말 긴장돼요.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피로연 순서. 제 차례가 올 겁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끝낼 수 있어요.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신부 어머니께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200명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윤혜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딸 서연이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셔서요. 평범한 축사였어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옆에 앉은 남편도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축하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객들 표정이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의문이 담겼죠.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민철호 교수, 35년을 함께 산 사람.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로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음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뭐야? 민 교수님이?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이게 무슨... 저는 손을 들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남편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같은 여자와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수진, 제 남편의 제자입니다. 38살이고요. 2년간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신랑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수진 씨는 현재 제 남편 명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선 두 사람.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저 사진은 3개월 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을 때 찍힌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항암 치료 중에?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제 남편은 저한테 매달 항암 치료비로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실제 병원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 나머지 3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화면. 이수진 통장 내역. 매달 300만 원씩 입금 기록. 여기로 갔습니다. 제 치료비가 저 여자 생활비로 쓰인 거예요. 하객들이 분노했어요. 이게 사람이야? 말도 안 돼. 딸 서연이가 신랑 옆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죠. 저는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간 총 3,600만 원. 제 암 투병 기간 동안 제 남편은 다른 여자 생활비로 그 돈을 썼습니다. 남편이 단상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설명을 들어봐.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스크린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다른 여자였습니다. 40대 여자. 남편과 호텔 로비에서 걷는 장면.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저 사람, 김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우리 집사람 아닌가? 피로 현장이 술렁이었어요. 김 교수 부인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성훈 교수님 부인. 이분과 제 남편은 3년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김 교수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당신 뭘 한 거야? 김 교수 부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계속 넘어갔어요.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식당에서 와인 마시는 장면. 날짜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3년간 기록입니다. 이수진 씨는 2년, 김 교수 부인은 3년, 제 남편은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났어요.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소리쳤어요. 저런 파렴치한... 신랑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돈어른, 이게 대체 무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신랑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35년을 속였어요. 제가 암투병 할 때도, 딸이 결혼 준비할 때도, 당신은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죠.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이미 끝났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소송 서류입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요. 재산 분할 위자료 전부 청구했습니다.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여보, 그리고 대학 측에도 신고했어요. 교수 제자 부적절 관계. 증거와 함께 제출했죠.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교수직. 당연히 잃어야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당신이 받을 대가예요. 김 교수가 아내를 붙잡았어요. 당신도 끝났어. 이혼이야, 이혼. 김 교수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연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친척들은 남편을 손가락질했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저도 딸을 안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네 결혼식을.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요.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신랑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해서. 신랑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신랑 부모님도 다가오셨어요. 사모님 힘드셨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이해해 주시는 게. 남편은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등을 돌렸죠. 친구들도 쳐다보지 않았고요. 35년 쌓아온 명예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김 교수 부부는 먼저 나갔어요. 싸우면서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나도 당신 때문이야. 그들의 결혼 생활도 끝난 거예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군거리면서요. 민 교수 완전히 끝났네. 저런 사람이었다니. 사모님 불쌍해. 피로 연장이 텅 비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 부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랑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어요.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 배신한 사람한테 다시 시작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딸 손을 잡고 피로 연장을 나왔어요. 밖에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시원해.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시고 있겠죠. 거울을 봤어요. 가발을 벗었습니다. 짧게 자란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참고 살았던 여자,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여자,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집 도착했어요? 응, 방금 왔어.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엄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 인생입니다. 암도 이겨내고 배신자도 벌받게 했으니 이제 남은 건 제 행복뿐이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어요. 악몽 없는 잠,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 핸드폰 알림에 눈을 떴습니다. 신혼여행은 미뤘어요. 이 상황에서 떠날 수 없었죠. 남편 민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37통. 전부 아버지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서연아, 아빠 좀 도와줘. 전화 좀 받아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전부 삭제했어요. 읽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켰어요. 실시간 검색어 5위. 민철호 교수 불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명문대 영문학과 교수. 제자 동료 부인과 이중 불륜. 암투병 아내 치료비 횡령해 불륜 여성에게 딸 결혼식서 폭로. 200명 학예관 망신.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역겹다. 저런 쓰레기가 교수라니. 당장 파면해야 한다. 부인분 대단하시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잘 잤어. 인터넷 봤어요? 봤지. 다들 네 아버지 욕하던데?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없어. 하나도.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이혼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한대.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장모님은 강하셔. 걱정 마.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택배였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어머니. 상자를 열었어요. USB와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이건 네가 보관해. 혹시 모르니까. 사랑한다. 엄마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증거 원본, 6개월치 사진, 6개월치 영상, 6개월치 녹음, 통장 거래 내역, 전부 백업돼 있었어요. 어머니는 철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예요. 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대학에서 연락 왔어. 긴급윤리위원회 소집한대. 언제요? 모레. 네 아버지 출석하래. 결과 나오면 알려줄게. 이틀 후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리위원회 결과 나왔어. 파면 결정.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37번째 전화였죠.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아빠야.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파면됐어. 교수직 잃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네가 엄마 좀 설득해줘. 이 엄마는 막아달라고. 왜 제가요? 네가 우리 딸이잖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딸이요? 딸 결혼식 날 망친 게 누군데요? 그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엄마가 암투병할 때 뭐 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치료비 빼돌렸잖아요.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신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말했습니다. 아빠, 응? 엄마 설득은 못해요. 오히려 저도 이혼 찬성이에요.
서연아,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아니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단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연락은 받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인터넷에 또 기사가 떴어요. 민초루 교수 불륜 상대 이수진 SNS 해명글 올렸다가 역풍. 클릭했습니다. 이수진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더군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교수님이 이혼할 거라고 속였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댓글이 난리였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크크. 교수 제자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 치료비 빼돌린 거 알면서 받아먹었으면서 뻔뻔하네. 이수진은 결국 글을 삭제했어요. 대학에서 제적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김 교수 부부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했대요. 김 교수가 재산 분할 0%를 요구했다는데 부인이 받아들였다군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죠. 김 교수 부인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길 통보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조종실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합의 가능하십니까? 어머니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산 분할 8대2, 위자료 5천만 원, 퇴직금 전액 이상입니다. 아버지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어머니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피고입니다. 이중불륜의 재산 횡령. 오히려 적은 편이죠.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의견은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셨죠. 조정이 성립됐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한 장의 종이로 끝났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다. 진짜 끝났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아직 쉬긴 일러. 암 완치 판정 받아야지. 그리고 너희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 욕심 많아? 당연하지. 이제부터 내 인생이니까. 우리는 손잡고 걸었어요.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사실 결혼식 폭로, 엄마 진짜 무서웠어. 떨리고 불안했지. 저는 놀랐어요. 그런 티 안 났는데요? 티내면 안 되잖아. 약한 모습 보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참았어. 단상에 올라갈 때까지.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해냈다는 안도감. 이제 정말 자유라는 안도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암투병 하면서 그 준비를 다 하다니. 엄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엄마는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여자도 강할 수 있다는 걸.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그냥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고생 끝났어요. 병원을 나와 전화했어요. 남편 민우한테, 여보, 엄마 완치래. 정말? 잘 됐다. 오늘 저녁 다 같이 외식하자. 그날 저녁 내 식구가 모였어요. 어머니, 저 민우, 그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댁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행복만 하세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났어요.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완치 축하. 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모습이었죠. 항암으로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요.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예쁘다. 저도 올려다봤어요. 진짜 예쁘네요.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3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하지만 후회 없어. 오히려 잘 됐어.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당연하죠.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그리고 1년 후, 저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혜진이네 빵집. 어머니가 직접 빵을 굽고 저는 경영을 맡았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빵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가게 문을 닫고 저녁 정산을 했어요. 엄마 오늘 매출 좋은데요? 그러게, 다행이다. 엄마가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주 곧 만나겠네. 엄마 기대돼요? 당연하지. 벌써부터 설레.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선가 혼자 살고 계시겠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에겐 우리 삶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 엄마 후회하지 않아? 그날 결혼식에서 폭로한 거 당연히 후회할 이유 없잖아요. 맞아, 후회할 이유 없지.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 이 행복이 온 거니까.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나도 고마워. 함께 해줘서. 우리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배신과 거짓이 없는 진짜 가족만 있는 곳.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장, 200명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 저는 35년 거짓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암도 이겨냈고, 딸과 손주와 함께 웃으며 살고 있어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59살에 시작한 새 인생,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배신과 용기, 그리고 재건의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